톡톡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노심초사해요. 집에서 하던 행동들을 학교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서 외부 활동할 때도 한대요. 다른 사람들은 엄마처럼 봐주지 않을 텐데 밖에서 어떤 문제 행동을 하는지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톡톡이 어머님, 자녀의 문제 행동으로 늘 노심초사하고 있으신 것 같네요. 문제 행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문제 행동, 도전 행동, 어려운 행동, 뭐가 맞는 말이에요? 자해를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무언가를 파괴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 모든 행동을 우리는 문제 행동이다, 어려운 행동이다, 도전 행동이다 이런 용어로 부르는데요. 단어가 다르긴 하지만 사실 자녀가 이 행동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같으니 근본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행동은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각자 개별적으로 담고 있는 욕구를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그 어려움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를 각자의 용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모든 행동이 문제 행동으로 느껴지는데 잘못된 걸까요? 부모님들이 모든 것이 문제 행동이라고 느끼시는 것은 자녀를 바라볼 때 대체 얘가 왜 이 행동을 하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문제 행동으로 바라보기 때문일 거예요.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죠. 첫째, 이 행동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불편한가? 둘째, 이 행동이 자녀나 그 주변인들에게 해를 끼치는가?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문제 행동과 문제 행동이 아닌 행동으로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중학생이 집에서 화장실 갈 때 까치발을 들고 다니면 문제 행동 아닌가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하루 종일 까치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나 남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길을 걸으면서 영상에서 봤던 대사들을 속삭이듯이 중얼댄다거나 집에서 1시간 동안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흥얼거린다던가 부드러운 촉감을 좋아해서 인형을 항상 갖고 다닌다던가 문 손잡이를 달각거리며 계속 만진다던가 이런 행동들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도 왜 그러는 건지는 궁금해요. 이런 행동들은 대부분 자녀가 무료함을 달래거나 감각 자극을 즐기는 것인데요. 무료함을 달래줄 수 있는 다른 놀이나 여가 활동으로 가르치거나 감각을 대체해줄 다른 활동으로 전환시키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손잡이를 달각거리는 행동일 경우에 손잡이의 둥근 부분을 만지는 것을 좋아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비슷한 느낌의 둥근 공을 대신 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계속 흥얼거리는 행동도 집에서 다른 식구들에게 방해가 된다면 방에서 음악을 듣도록 가르쳐주면 어떨까요? 화가 나면 앞에 있는 물건들을 던져요. 이건 문제 행동일까요? 물건을 던지는 행동은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다칠 수 있고 물건도 부서지니까 문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사탕이 먹고 싶다고 자기 얼굴을 멍이 들 정도로 때리는 행동, 수업하기 싫으면 책상을 밀어 쓰러뜨리는 행동, 하루 종일 손바닥이 빨개질 정도로 계속 책상을 쳐서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 부드러운 재질을 보면 만지려 해서 지나가는 사람의 등을 쓰다듬는 행동, 이런 행동들은 본인이 다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니까 문제 행동이에요.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 행동을 위해 어떻게 대처해 주실까요? 전국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긍정적 행동 지원을 진행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대상 학생 신청을 받아서 지원팀의 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행동분석 전문가와 담당 교사, 학부모가 협업해서 학생의 행동에 대처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현재 전국 거의 모든 교육청에서 긍정적 행동 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학교와 문제 행동에 대해 상의하세요. 근데 요즘 학교에서 물건 던지는 행동이 나온대요. 어떻게 하죠? 이런 경우 학교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해요. 무슨 문제 행동이든 교사와 부모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거죠. 어려운 행동으로 인해서 심각하거나 복잡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함께 의논하고 헤쳐나갈 파트너는 학교에 계시는 전문가, 선생님이시라는 생각을 우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행동은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환경 또한 복잡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만 왜 그러지? 학교에서 뭘 잘못해주고 있나? 섣부르게 단정 짓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해요. 제가 집에서 잔소리를 할 때도 물건을 던지고 화를 내요. 저는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그러죠? 자녀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나는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왜 그래?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자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부모의 말이 자녀에게는 불필요하거나 듣기 싫은 말일 수 있거든요. 자녀 입장에서 듣기 좋은 다른 말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표정이 어땠는지도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가 아니라 이러면 어떨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야? 라고 말하는 거죠. 부정어보다는 긍정어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면 아이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톡톡이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엄마를 부를 때, 심심할 때 자꾸 물건을 던져요. 이게 기능이라는 거죠. 행동의 원인은 다 찾으셨네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톡톡이에게 맞는 대체 의사소통법을 찾아주세요.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한다든지 어플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멀리서 엄마를 부르고 싶어 한다면 녹음벨을 대신 누르게 할 수도 있고 심심할 때는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심심할 틈이 없게 해주는 거죠. 모든 것들은 문제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연습하는 것이 필요해요. 원하는 물건에 그림을 건네주는 행동, 녹음벨을 누르는 행동 모두 사전에 충분히 연습해 보는 거죠. 화가 날 때 물건을 던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화가 날 때 물건을 던지는 경우는 화가 난 그 순간보다 평소에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함께 숫자를 10까지 세면서 심호흡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화날 때라는 말보다 내가 힘들 땐 숫자를 10까지 세보는 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화나기 전에 심호흡을 통해 스스로 행동을 전환할 수 있다면 문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니 예방할 수 있겠죠. 아빠한테는 안 하는데 엄마 앞에서만 문제 행동을 하는데 왜 그런가요? 엄마와 아빠의 양육 태도나 행동을 했을 때 대처 방법이 다르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엄마 말을 안 듣는 것보다 아빠 말을 잘 듣는 것을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아이가 하는 행동에 아빠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살펴보면 말을 잘 듣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아이에게 일어나! 라고 계속 말을 하다가 안 일어나니 화를 내고 그 화내는 소리에 아이가 자기 머리를 때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엄마는 그래 조금 더 있다 일어나 라고 말을 하는데 아빠는 일어나 라고 말하고 안 일어나면 일으켜 세워서 화장실로 보낸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의 일어나 라는 말에 무조건 일어나야 하지만 엄마의 일어나는 자기 머리를 때려서 회피할 수 있는 거죠.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의 행동을 먼저 살펴보고 원인을 찾아보고 양육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한다면 집에서의 어려운 행동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
며칠 전 수영 수업이 선생님 사정으로 취소돼서 집에 왔는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평소와 다른 스케줄은 자녀에게 불안을 줄 수 있어요. 스케줄이 바뀌게 되었음을 미리 알려주고 계속 상기시켜 줌으로써 자녀의 불안을 낮춰주도록 해야 해요. 변경될 활동을 사진이나 그림 순서로 나열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녀가 잘 보는 냉장고나 책상에 일주일 스케줄표를 붙여놓고 내일 할 일의 순서를 상기시키면서 자녀에게 설명해 준다면 자녀가 스케줄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없어질 거예요.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문제 행동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제 착각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춘기는 예외 없이 찾아오겠죠? 사춘기는 신체적으로는 체중과 키가 성장하게 되고 성별 특징이 강조되는 시기예요.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는 자녀들의 자아인식과 성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문제 행동이 사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감정 변화가 요동치는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문제 행동을 예방할 묘안이 있나요? 문제 행동은 발생 후 대처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해요.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이유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해요. 첫째, 어떤 이유로 이 행동을 하고 있는가? 둘째, 환경을 바꿔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셋째, 문제 행동을 하기 전 단계에서 진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넷째, 문제 행동을 대신할 방법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모든 행동은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을 알고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자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문제 행동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할까요? 자녀와 함께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좋은 날도 있고 화가 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날은 한치도 예측할 수 없죠. 그게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계획을 철저히 세워두면 막상 일이 벌어져도 덜 당황하게 될 거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에 도달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이 예방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자녀가 자신의 감정과 요구를 존중받고 있다는 경험을 하도록 늘 주의 깊게 살펴봐주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부모님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